실내 디자이너 자격 시험 지금 7월 5일에 예정하고 있는 시험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실내건축가협회 국제학술분과 김석경 부회장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실내 디자이너 자격 시험은요, 국가공인 민간 자격 시험입니다. 그러니까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증하는, 그러니까는 저희가 시험 기관, 시험을 주재하고 시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맡고 있지만 이 시험의 그 인증은 국토부에서 받는 시험이라서요. 공인번호는 국토교통부 제2 제가 볼게요. 여기 지금 그 포스터 있는데요. 저도 눈이 조금 어두워서 잠깐만요.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 시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63호입니다. 자, 이 시험의 경우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을 테스트하는지를 궁금해 하세요. 저희가 시험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격 예비 시험은 필기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서 답안지에다가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전부 다 체크하셔가지고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실기 시험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올해 시험은 필기 시험의 경우는 2025년 7월 5일 토요일에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7월 22일, 그다음에 합격자 예정자 발표는 7월 22일,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시험은 10월 초에 그 연휴가 많아가지고요. 그 전에 시험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학교 예정자와 최종 합격자 발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요 지금 포스터 많이 이제 내보내고 있는데요. 아마 포스터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스터에는 어떤 내용을 시험 치르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실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을 장식하는 의미에서 벗어나서 사람 위주의 그다음에 실내 공간에 역할을 미치는 실내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인과학적, 정치적인 영향을 다 인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에 응하시면 이런 실내 공간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과 복지를 얼만큼 증진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그다음에 그러한 그 실내 공간이라는 것의 디자인이 물론 천재적이고 뛰어난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인미대로 디자인할 수도 있지만 요즘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증거 기반 디자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을 여쭤볼 때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또한 그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건물을 다시 재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그 설비적이고 구조적인 그 해결 방안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파인아트라고 하는 순수 미술과 다른 점은 저희가 사용자를 고려하고 accessible, inclusive design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저희는 그 실내 공간이든 건축이든 법규가 있기 때문에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뭐 재료 및 마감, 그 다음에 뭐 조명, 음향, 뭐 웨이파인딩, 그 다음에 인체 공학적이고 인체 측정학적인 거, 인간의 환경 행동이라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문제를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규정, 그다음에 지침에 관한 것, 그리고 그걸 이제 저희가 법규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려워하시고요. 시공 설비 부분도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공부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내 건축 안에서 프로젝트 관리나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사용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있고요. 디자인을 개념화하는 것에 대한 뭐 방법이나 프로세스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내 디자인에서의 업무, 그다음에 실내 디자인에서 여러 가지 뭐 영역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재료나 마감재 선택, 그다음에 뭐 다큐멘테이션에서 어떻게 문서로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전체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코디네이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계약이나 저작권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여서 그것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을 다 하고 나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포스트 디자인, 서비스 파트 해가지고 occupancy, 포스트 occupancy evaluation, 그래서 거주 평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실내 디자이너 자격 시험은 한국실내건축가협회가 시행하는 실내 디자인 분야 설계 영역의 자격 시험인 실내 디자이너 시험으로 전문성 있는 실내 디자이너를 검증하기 위한 민간 자격 시험인데요. 이 자격증은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으로 공인번호는 국토교통부 제2016-3호입니다. 미국의 NCIDQ라고 하는 전문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과 같은 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학부생이 뭐 원한다고 막 볼고 뭐 대학교 1, 2학년이 보고 이럴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요. 무조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아니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과 동등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필기 7월에 있을 필기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실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지금 자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33조를 준수하고 자격명은 실내 디자이너, 자격의 종류는 공인민간 자격, 등록번호 2008-0101, 자격 발급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 공인번호는 국토교통부 제2016-3호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시게 되면은 자격증이 발부가 됩니다. 자, 시험에는 7월 달에 보는 시험은 필기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해서요. 9시부터 시험을 시작을 하고요. 1시 전에 시험은 끝날 예정입니다. 1시간에 40분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1교시에는 실내 계획, 2교시엔 실내 환경, 3교시 실내 시공, 4교시 실내 구조 및 법규가 들어가고요. 실내 계획은 실내 디자인 이론 공간별 계획, 유니버설 디자인, 디자인 경영이 들어가고 실내 환경에는 인간공학, 환경심리 행태, 실내 설비, 조명, 친환경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실내 시공은 공정별 시공 및 관리, 적산, 재료 디테일, 시방서, 설계 도서에 대한 것이 있고요. 실내 구조 및 법규는 실내 구조, 건축 관련, 소방 및 피난 관련, 장애인 노약자 시설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유니버설 디자인의 내용이랑 실내 구조 법규 안에서 살짝 겹치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장애인 노약자 시설 관련 법규는 미니멈이라고 생각하시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조금 더 다른 포괄적인 면도 요즘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7일 날 있을 실내 디자이너 자격 시험은 실내 설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는 기획 영역과 설계 영역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기획 영역은 디자인을 어떻게 기획하는지, 설계 영역은 실제로 평면과 인면, 천 정도를 그리셔야 되는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7월 6일 날 응시가 가능하신 분들은 졸업 예정자 또는 4년제 교육을 동등하게 받은 것으로 간주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년제 대학의 정규과정을 졸업하셨으면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3년 대학의 정규과정을 실내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신 분은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원 정규과정을 실내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격시험은 말씀드린 대로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6월 27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접수 받는 것은 7월 6일 날 있은 시험에 대한 접수입니다. 응시 원서, 응시료, 학교 예정자에 한해 추후 해당 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졸업 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유사한 전공자의 경우에는 이제 학과명이 정확하게 실내 디자인이 아닌 경우, 뭐 가령 프로덕트 디자인, 뭐 산업 디자인, 저희가 이제 자주 보는 그것이 제품 디자인 이런 쪽의 경우에 저희가 커리큘럼을 보고요. 성적증명서 안에 있는 커리큘럼을 보고 저희 실내 디자인으로 이제 억셉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지원자에게 노티스를 줍니다. 자, 시험은 9시부터 7월 6일 날 있을 시험은 9시부터 12시 10분간 총 4교시고요. 각 교시별 40분, 그다음에 문제도 40문제예요. 그러니까 1분당 1개씩 푸셔야 돼요. 그다음에 검정 유형은 총 400점에서 4과목이고요. 과목별 100점입니다.
그리고 꽈락이 50점이라서요. 50점 이하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만 받으시면 안 되고 49점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합격을 받으시려면 평균이 60점 이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총 240점 이상 받으시면 예, 막 합격을 하는데 만약에 240점을 받으시는데 한 과목이 50점 미만이면 꽈락이라 안 되시고요. 꽈락을 일단 면하시고 그 다음에 400점 만점에 240점, 평균 60점을 받으시면 합격이십니다. 합격률은요, 한 60%에서 잘 나오면 7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열심히 한 학생들은 100점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업에서 바쁘셔가지고 디테일한 거를 이제 훑어보지 못하시고 시험을 오시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필기시험의 경우, 자격시험 필기시험의 경우 실내계획, 실내환경, 실내시공, 실내구조 및 법규고요. 여기 보시면 실내 디자인 이론은 실내 디자인에 관한 기본 개념, 디자인 원리와 요소에 관한 제반 지식 및 응용, 공간별 계획은 실내 공간 계획의 개요 및 공간별 계획에 관한 제반 지식, 유니버설 디자인은 노약자, 장애인 등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지식, 디자인 경영은 디자인 경영과 운영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환경의 경우 인간공학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한 실내 환경 설계를 위한 지식, 그다음 인체 치수와 감각 심리 행태 이론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디자인에 관한 이론 및 지식, 그다음에 친환경 디자인이 좀 중요해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새집 증후군 및 층간소음을 비롯한 열, 공기, 빛, 등에 관한 지식 등이 들어갑니다. 실내 시공은 공정별 시공 및 관리 적산, 재료 디테일, 시방서 등이 들어있는데요. 시공 방법 및 마감재 활용, 공정별 시공 관리, 시공 계획, 시공 방법 및 마감재 활용 능력, 적산 이론 등이 들어있습니다. 실내 구조 및 법규는 실내 구조, 실내 건축 관련 법규, 소방 및 피난 관련 법규, 장애인 노약자 시설 관련 법규인데요. 요즘에 이제 그 화재나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그 우려가 많아서 소방 및 피난 관련 법규는 시험에 꽤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점 그러니까 노약자나 뭐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 장애인 노약자 시설 관련 법규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안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타신 문제 중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저희가 살짝 팁으로 보여드릴게요. 실내 디자인 이론 9문제, 공간별 계획 12문제, 유니버설 디자인 10, 디자인 경영 9 해서 40문제가 이제 이렇게 배치되는 것보다는 약간은 경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내 계획이니까 공간별 계획 쪽에 문제가 많이 배당이 됩니다. 실내 환경 안에서는 친환경 디자인에 대한 정보가 요즘 많이 이제 중요시되고 있어서 40점 안에 100점이 88, 77,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렇다고 해서 반드시 88, 77, 10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융통성이 있어서요. 이번 타임에는 뭐 친환경 디자인이 9문제고 조명이 8문제고 이 정도의 예, 융통성은 있습니다. 실내 공간 쪽은 공정별 시공 관리 13, 그 다음에 적산 8, 재료 디테일 12, 시방서 7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40문제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공하고 재료 디테일 쪽은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포메이션 세션 끝나면 나눠드리는 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예상문제 등이 있는데 그걸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되시고요. 한 2번 풀어보세요. 그다음에 실내 구조 및 법규에서는 구조와 소방 피난 안전 마감 기준 관련 법규가 13문제씩 해서 그쪽에 좀 비중이 더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러면 문제 예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내 계획에서는 이제 다음 같은 문제가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선이 갖는 조형적 심리 효과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보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아시는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자, 1번 수직선은 구조적인 높이감과 존엄성, 엄숙함을 느끼게 한다. 2번 수평선은 확대, 무한, 평온함, 확장감 있는 동시에 감정을 동요시키는 특징이 있다. 3번 사선은 생동감이 넘치는 에너지를 느끼게 하며 동시에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 4번 곡선은 경쾌하며 남성적인 느낌이 들게 한다. 뭔가 안 맞는 말이 좀 섞여 있습니다. 2번에는 수평선은 감정을 동요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을 안정적으로 하죠. 3번은
사선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정을 동요시키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곡선은 경쾌하지만 남성적인 느낌이라보다는 여성적인 느낌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답은 1번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입니다. 공간은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좁은 공간은 시간의 개념을 수반하지 않는다. 공간은 사용자가 보는 위치에 따라 시각적으로 수없이 변화한다. 실내 공간은 부피로서의 최적 개념을 갖는 넓이로 이해되고 취급돼야 한다. 여기서도 어, 딱 봤을 때 한 번만 읽어봤을 땐 답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자, 공간에는 시간의 개념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공간은 전부 다 XYZ라는 3D의 모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G가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수반하지 않는다. 잘못된 답입니다. 자, 최근에 실내 건축 디자인 경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자연을 모티브, 환경을 고려한 신축 중심.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 현업에 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축 중심은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 그 다음에 세계 전체적으로 뭔가 그 자연을 훼손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재활용, 공간의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 더 많은 경향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실내 건축의 디자인 프로그래밍의 순서로 적합한 것은 이럴 때 1, 2, 3, 4번을 보시면 4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똑같아요. 말씀드리면 용어는 같은데 순서가 막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이 무엇인가 보면 결과 제공. 맞죠? 맨 처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디자인을 시작하냐면 일단 목표를 설정해야죠. 그 다음에 수집과 분석, 명확한 요구사항, 검토, 정리, 결론, 결과 제공.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맞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는 약간 외우기에 해당하는 이제 시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업 조명 시 작업 부위와 인접된 주변 공간 사이의 조도 대비로서 권장되는 대비는, 그럼 저희가 이게 3대 1이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평상시에 알고 있는 답으로 어, 약간의 그 정보를 암기해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내력벽에 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상부의 하중과 벽 자체 하중을 받는 벽이다. 그다음에 실내 공간 동선 계획과 무관하다. 자, 내력벽이 동선 계획을 무관하게 해주면 도대체 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죠. 벽 자체 하중만을 받는 벽이다 해서 내력벽은 천정의 하중도 받겠죠. 아래층에서 보면 바닥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식 구조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틀리죠. 그래서 내력벽은 습식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1번 실내 공간은 의 벽은 내력벽은 상부와 중과 벽 자체의 하중을 받는 벽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조 무슨 히스토리에 대한 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가구를 만드는데 나무 구부리는 것을 시도하고 의자를 만들기 시작해서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새로운 방법으로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산업혁명 시대 두 가지 기술에 적용된 개척자 정신과 신흥 계급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사람이다. 누굴까요?가 문제인데요. 나무를 구부리면 또넷이죠. 또넷. 나무를 구부렸다. 또넷.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은 공간 디자인 프로세스로 옳은 것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공간 디자인 시작을 어떻게 할까? 마스터 플랜이 먼저냐, 기본 전략 계획 세우기가 먼저냐, 면 저희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기본 전략 계획을 세우고, 마스터 플랜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상점 스토어 플랜을 짜고, 스토어 안에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VMD를 디테일하게 짜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실내구조 및 법규에 해당하는 건데요. 실내구조 및 법규에서는 이제 외우셨을 때 답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라면 읽어봐서 약간 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 걸 찾아주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디자이너들이 법규에 대한 걸 뭐 늘상 외우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외우지만 디테일한 거는 법규책을 많이 참고를 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수동식 소화기는 소형 10km는 보행거리 20m마다 대형 20km는 보행거리 30m마다 설치한다. 이건 맞죠?
옥내 소화전 설비는 방수 압력 1.7km per 제곱미터 이상, 보행거리 25 이내마다 지하층을 제외한 전층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층을 제외하는 게 맞을까요? 소화 설비 전 설비는 소방 대상물의 수평거리 40m 이내가 되어야 하며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5개 소화점을 구비한다. 이거 맞죠? 5m 이내. 그다음에 자동식 소화장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방에 설치하는 것으로 소화기능, 가스 누설 탐지, 경보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 그래서 답은 저는 2번을 큰 무리 없이 선택할 것 같은데요. 어떠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오늘 이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배포해 드리는데요. 이메일 주소를 꼭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준비를 위한 팁. 무조건 암기하시면 안 되세요. 기존의 문제를 풀면서 문제 유형을 익히시기 바라고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을 진단하고 부족한 과목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자, 저희가 만들어낸 교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시험 문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보고 말까요? 안 됩니다. 단연치를 풀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꼭 틀린 문제 확인해 주시고요. 발학은 50점, 합격 전체 평균 60점이므로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월에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시험에 냈던 그 세부 컨텐츠예요. 뭐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실내 계획에는 실내 건축 개념, 형태, 지각 특성, 색채 속정 및 색채 조화론, 서양 건축사 사조 특징, 모듈 계획, 백화점 조명 방식, 전시 공간의 전시 표현 기법, 유니버설 디자인 7대 원칙. 실내 환경은 인간공학 연구 배경, 인간공학 연구 분석 방법, 영역성과 개인 공간, 강전 설비 종류, 재현 구획 기준, 로우 탱크 방식의 특징, 조명 용어, 신재생 에너지, 실내 시공은 가설공사 종류, 벽체 목공사 시공 방법, 목재 성질, 수성 페인트 특성, 시멘트 액체 방수 공법, 건축공사의 공사원가 구성, 표준품 생과 일위대가, 그 다음에 방청도료 특성, 실내 구조와 법규에는 하중의 종류, 유리공법의 종류, 커튼홀 구조의 구성 방식, 계단 설치 기준, 거실창 면적 기준, 건축법상 도로 기준, 직통 계단 설치 법규, 장애인 통일 접근로 시설 기준 등 다양한 주제가 그 시설 구조 및 법규에서도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시험을 이제 1차를 통과하시면 2차 시험을 보시는데 그게 이제 실기인데요. 9월 27일에 있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트레이싱지를 나눠드려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시험을 직접 도면을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문제 어떻게 나왔었나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업무 공간, 미팅 및 접객 공간, 휴게 공간이 들어있는 공간을 디자인을 하는 것인데요. 업무 공간에는 오픈형 업무 공간, 독립형 업무 공간, 1인 집중 업무 공간, 임원실, 그다음에 OA룸, 소회의실, 대회의실, 라운지, 카페, 키친, 폰룸, 조경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공간의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최소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좌석이 몇 개 있어야 되는지 등을 이제 얘기를 하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개념 제안서를 만들어요. 여기에는 디자인의 목적, 방향성, 디자인 컨셉, 조직 및 동선 다이어그램, 공간별 디자인 의도 스케치가 들어있고요. 평면도 한 매, 그다음에 천장도 한 매, 입면도 한 매 또는 두 매.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는 한 매, 뭐 그 전에는 공간이 크지 않아서 두 매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항은 소방 설비,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방 설비로 천장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 등 소화 설비 설계는 일단은 제외하고 조명 등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이제 1번처럼 그 기획, 디자인 기획에 관한 페이지예요.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어떠한 공간, 그 다음에 어떠한 방향성, 디자인 컨셉 뭐고 그 안에 공간 프로그램 어떻게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기초로 평면도를 작성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제도를 정확하게 자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눈금, 모는 종이하고 그 다음에 그 프리 핸드를 하실 수 있도록 필기구를 사실 가져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제도판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도 제도판은 저희가 시험 보는 날 제도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도판을 가져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도판이 꼭 필요한 경우 저희가 미리 공지를 해요. 그 공간이 제도판이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 포인트는 제도판으로 줄을 짝짝 긋듯이 그 평면 계획을 하는 게 저희의 포인트가 아니고요. 실내를 얼마나 짜임새 있게 계획하는지 디자인하는지가 저희의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에 실내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레이아웃이 잡히고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지를 이제 계획을 하시고 그 위에 천정도는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 천정도의 경우는 실내의 공간 구획과 만날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는 다른 예지인데요. 여기는 세대분리형 주거공간. 그래서 3년 전에 세대분리형 주거공간에 관한 디자인이 시험지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세대하고 2세대 뭘 원하는지, 그거는 어떻게 공간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가 이제 이런 것처럼 그 안에 내부 공간에서 공유하는 공간과 그다음 공유하지 않은 공간을 이제 따로 이제 조닝을 주고요. 그다음에 공유하는 공간에서는 어떤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각자의 공간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가 뭐 설명이 되고 다이어그램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간이 디자인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자의 공간에서 뭐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는 키친이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뭐 그 거실 같은 게 따로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한 유닛,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유닛인데 여기가 지금 큰 식당이라서 아이들이 일로 쫄래쫄래 와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하고요. 이거는 이제 천정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닥하고 천장을 저희가 딱 매치를 해서 천정도에 있는 조명이나 여러 가지의 그 설비가 바닥 평면도하고 맞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자, 이거는 다른 예제예요. 자, 이 경우에는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의료진 및 고객의 동선을 고려한 공간을 배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이겠죠. 그래서 병원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고,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스케치는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그 안에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천정도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경우에는 일원적인 구강 치료와 더불어 여기 이제 그 치과병원을 디자인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치과병원의 경우에도 컨셉을 잡아서 그것을 자기 디자인에 적용시킨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평면의 경우에도 실내가 어떻게 대기 공간, 뭐 화장실, 그다음에 복도, 진료실 이런 것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안에 들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원장실, 진료실, 기계실, 소독실, 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차트실, 그다음에 여기가 대기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용이 막 많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인데 준비를 하실 거는 필기의 경우에는 예상 문제가 많이 있고 기존의 기출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저희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이런 단순 문제들, 아, 나는 뭐 이거 공부 안 해도 뭐 얼마든지 시험 볼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시험 보러 들어가시면 되게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알던 것도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게다가 60점을 넘어야 꽈락을 면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들 약간 긴장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시려면은 꼭 예상 문제에 꼭 기출 문제와 그 모의고사 문제 꼭 풀고 시험에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당일날은 뭐 OMR 카드에다가 이렇게 필아웃 하는 거라서요. 뭐 도구 무슨 어, 제도나 이런 걸 할 도구를 가져오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1차 때는요. 통과를 하시면 9월 27일 날에는 네, 가져오시던지 저희가 제공하는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1차 예비시험을 통과한 후 2차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유효기간은 저희가 3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어느 해에 이 그 실기시험을 보는 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전에 필기시험을 이미 뭐 보신 지 한 4년 정도 되셨는데도 필기시험을 안 보신 경우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보게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일상적으로 3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실기시험의 공간 주제는 하나인데요. 복합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무공간이라 하더라도 책상에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회의도 해야 되고 요즘에 워크 카페라 그래가지고 탕비실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뭔가 먹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실험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크게는 하나의 공간은 맞으나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 달라서 그것을 다 디자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실기시험 기준 기출문제는 지금 제가 이미 여기다가 보여드려가지고 저희가 설명의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시험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크게 저희가 던져드리고 이 컨셉도 본인이 잡아가지고 설계를 발전시키게 하는데요. 그 요구사항은 좀 디테일한 편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작은 공간의 경우에 뭐 12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기본 그 면적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잘 읽어보시고 디자인하면 되는데요. 어, 지금 드리는 요 자료집에 있는 것을 기초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학년 재학생이 합격을 할 경우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네, 네, 1차 시험 합격증 별도로 발급합니다. 네. 그래서 1차 시험이 합격했음을 알려드리는 합격증을 보내드리고요. 저희 그 협회에서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1차 시험 합격증이 예비시험 합격증. 네, 우리 그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예,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만약에 있으시면, 우리 그 코시드 사무국장님 이메일 주소, 코시드 5R.kr인가요? 네, 그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직접 문의하시면, 뭐 제가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분이 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잘 준비하시고요. 꼭 시험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공부를 하는 동안 그동안 일을 하셨다면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많이 정리가 되실 거고요. 졸업 예정자라면 어떤 그 지식이나 정보가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아실 수 있어서 시험을 꼭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이 설명에는 또 동영상을 올려놓으니까요. 또 보시면 참고하시기 좋게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